안녕하세요. 사서 K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한 세대에 한 명씩만 나오는 작가라는 호평을 받는 클레이 키건의 대표작. 전 세계 독자들의 사랑과 언론의 호평을 받으며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 자신이 속한 사회 공동체의 은밀한 공모를 발견하고 자칫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선택 앞에서 고뇌하는 한 남자의 내면을 그린 작품.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어느 날 인스타그램에서 어느 인치님의 후기에서 이 책의 작가인 클레이 키건님에 대해서 이런 평을 들었습니다. 1세기, 100년에 한 번 나올 작가라는 평을 말이죠. 그리고 북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저의 피드에서 올해 자주 볼 수 있었던 두 권의 책이 바로 클레이 키건님의 맡겨진 소녀와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책.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읽었고 후기를 작성해 주셨고 찬사가 많았던 바로 그 책. 그렇기에 너무나도 읽어보고 싶었던 책. 그리고 때맞춰 감사하게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나눔 이벤트를 해주시는 분들께 받게 되어 아가와 출산 후에 휴가차 한국에 들어간 와이프에게 부탁해 수령하며 정말 오래간만에 종이책으로 읽어본 책이었습니다. 역대 부커스 후보 중 가장 짧은 소설이라는 소개글에 딱 어울리게도 여느 소설에 비해서 분량은 무척 적었습니다. 매번 표지만 보다가 실물을 접하니 이렇게나 얇다고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딱 떠오를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영국의 문화평론가 베리 피어스님이 남긴 코멘트처럼 키건은 단어 하나하나 낭비하지 않는 작가니까 라는 표현처럼 짧지만 임팩트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목 그대로 사소하지만 사소하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조금 더 이 책과 관련된 개인적인 이야기를 풀어보자면 저는 이번에 살고 있는 집으로 2년 전 이사를 하면서 지난번에 집은 안락한 우리 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안락차라는 이름을, 그리고 이번 집은 세상에 온갖 복이 들어오길 바라는 마음에 만복당이라는 이름을 와이프와 토론 끝에 지었는데요. 그리고 그 아래에서 펼쳐지는 저와 와이프 둘만의 독서 모임 바로 만복당이 있었습니다. 아기를 지난해 초 출산하고 끊겼던 만복당의 명맥이 최근에 다시 부활하였고 다섯 번째 이야기가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도 지난번에 읽었던 책들 중 베스트로 꼽을 정도로 이 책은 저희에게 많은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네. 이 소설은 막달레나 세탁소 사건이 모티브가 되어서였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985년, 나라 전체가 실업과 빈곤에 허덕이며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있는 아일랜드의 한 소도시 뉴로스. 부유하진 않아도 먹고 사는데 부족함 없이 슬하에 5딸을 두고 안정된 결혼 생활을 꾸려가는 석탄상인 빌 펄롱의 시선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뉴로스는 점점 쇠락하는 중이다. 실업수당을 받으려는 사람들 줄이 점점 길어지고 전기 요금을 내지 못해 가정집은 너나 없이 냉골이라 외투를 입고 자는 사람도 있다. 펄롱은 이 스산한 풍경을 보며 생각한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모든 걸 잃는 일인지도 모르겠다고. 펄롱은 빈곤하게 태어나 일찍이 고아가 되었으나 어느 친절한 어른의 후원 아래에 경제적 도움을 받았고 그저 운이 좋았음을 민감하게 자각하는 사람이다.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직업이 있고 딸들을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으며 따뜻한 침대에 누워 다음날 어떤 일을 처리해야 할지 생각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 안온한 일상을 언제든 쉽게 잃을 수 있다는 사실까지도 잊지 않고 살아간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 아침, 폴롱은 수녀원으로 석탄 배달을 나가 창고에서 한 여자아이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벌어지는 불법적인 사건의 정황들을 파악하게 된다. 스스로에게 서로 돕지 않는다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질문을 던지는 데까지 생각이 이르지만 아내를 비롯한 그를 둘러싼 세계는 평온하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선 무시할 것들은 무시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그를 침묵하게끔 한다. 수녀원이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는 마을에서 안락한 삶을 누리던 펄롱은 위험이 예견된 용기를 내야 할지 아니면 딸들과 가정을 위해 자신도 침묵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진다. 그리고 그 위태로운 갈림길 앞에서
불안과 동시에 어떤 전율을 느낀다.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선택 앞에 움츠러든 폴롱은 마을에 흐르는 강을 오래도록 내려다본다. 강물은 자기가 갈 길을 안다는 것. 너무나 쉽게 자기 고집대로 흘러 넓은 바다로 자유롭게 간다는 사실을 부러워하며. 네. 이 책 초반에 펄롱이 방문하여 내용이 본격적으로 이어지는 수녀원은 막달레나 세탁소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 사건은 1922년 아일랜드에는 일명 막달레나 세탁소로 불리던 가톨릭 수녀회에서 발생한 추악한 사건입니다. 이 막달레나 세탁소는 가톨릭 교회에서 지은 사회시설로 이름과 같이 세탁소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세탁기가 발명되기 전이어서 오늘날의 일반 세탁소와 같은 호텔이나 정부기관, 군 관련 세탁물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일종의 외주업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수녀원은 운영하는 세탁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에게 무보수, 무휴일로 강제 노역을 시킨 것은 물론이고 미혼모들의 자녀들을 돈을 받고 입양을 보내기도 하였는데 이런 식으로 아이를 빼앗긴 미혼모들의 수가 무려 1만 명이나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매질을 당하는 것도 예사였고 최악의 경우에는 성추행까지 당하는 등 이들의 심신은 여지없이 수녀원 내에서 짓밟히고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외출은 당연히 금지되었고 탈출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잡혀와 혹독한 처벌을 당했다고 하며 식사도 제공되지 않아 굶주린 채로 착취당했다고 수많은 여성들이 인권을 철저하게 유린당하면서 죽어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러한 만행이 비교적 최근인 1966년 9월 25일, 약 25년 동안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려 70년간 자행되어 온 잔혹한 인권 유린에 대해 아일랜드 정부는 아무런 사죄의 뜻도 표명하지 않다가 2013년이 되어서야 뒤늦은 사과문을 발표했기에 이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와 충격은 상상을 넘었다고 합니다. 소설에서 표현되는 수녀원의 배경이 막달레나 세탁소와 너무나도 유사했기에 이 소설을 역사소설로 인지한 독자들도 있지만 클레이 키건 작가님은 이 소설의 배경이 막달레나 세탁소 사건을 주제로 한 작품이라는 점에 완벽히 동의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클레이 키건 작가님은 2022년 부커상 인터뷰 중에서 이 책은 아버지와 함께 석탄을 배달하러 간 소년이 기숙학교의 석탄 창고에 갇혀있는 또래 소년을 발견한 이야기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그저 문을 잠그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다음 배달을 계속했죠. 어느 순간부터 저는 석탄 배달부의 관점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그에게 집중했습니다. 아버지인 그가 이 사실을 지닌 채 어떻게 배달을 마치고 하루를 보내고 인생을 살아갈지, 그리고 그가 여전히 자신을 좋은 아버지라고 여길 수 있는지 탐구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저는 폴롱이라는 남자가 이 소설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자신을 좋은 아버지라고 여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딸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하지 못할 수도, 사업을 잃고 가족을 부양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우리 마음속에 갇혀있는 것을 어떻게 안고 살아가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여성 혐오나 가톨릭 아일랜드, 경제적 어려움, 부성 또는 보편적인 것에 대해 글을 쓰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소녀와 여성이 수감되어 강제로 노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의 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싶었습니다. 라는 인터뷰를 전하였습니다. 저자의 말을 따라 소설을 다시 되뇌어 보면 어떠한 사건에 대한 고발을 위한 작품이라기보다 인간 내면에 집중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폴롱이 수녀원에서 그 소녀를 처음 만난 이후 그 소녀를 떠올리면서 느낀 감정, 그리고 와이프는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 모두는 무시하고 지금의 가정에 집중하라는 조언 아닌 조언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오는 괴리와 본인의 성장 배경에서 오는 감정, 사소함이 누군가에게는 사소함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감정이 충돌하며 펄롱의 내면의 이야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와 함께 수녀원에서 본인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에게 말을 거는 주민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의 생각의 변화를 읽어보면 그 누구도 자신의 편에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기에 본인이 지금 이 소녀를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가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인가? 정말 잘한 일인가 의문이 들지만 집이 가까워짐에 따라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 그리고 옳은 신념이 자리 잡으며 어깨를 펴고 당당히 걷는 펄롱의 모습에서 그의 내면의 변화와 성장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남은 것을, 그리고 살아남을 것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영국 시인 라킨의 말에 응답하는 책이 되길 바란다는 클레이 기건 작가의 말처럼 한 개인의 내면의 이야기에서 시작되고 끝이 나는 이 작품에서 우리는 우리 인간이 응당 가져야 할 인간의 품위에 대해서 느끼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사서K의 책 소개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사서K가 매주 들려드리는 다양한 책들과 만나실 수 있습니다.